최근 축구계를 뒤흔든 하극상 논란이 이강인 선수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점차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강인에게 큰 위기로 다가왔으며 영국으로 넘어가 손흥민 선수와 화해를 하고 사과문을 올리기 전까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부상에서 회복 중인 주장 손흥민 선수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의 갈등이 겉보기에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표팀 내부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한 매체는 대표팀 젊은 선수들이 손흥민과의 몸싸움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강인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강인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선수들로는 서령우, 정우영, 오현규가 언급되었으며 팬들은 이들이 이번 논란의 중심인 대표팀 내 젊은 선수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이강인을 포함하여 남은 선수들의 행보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령우 선수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충격을 받은 사건이 화제입니다. 이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서령우가 대중이나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에게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 ITV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강인의 하극상으로 인해 이강인 선수가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위약금의 규모가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지난해 12월 아라치치킨의 크리스마스 광고 모델로 채택되어 광고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라치치킨이 이강인에게 50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이번 하극상 이후 아라치치킨 홈페이지에서는 이강인의 사진을 전부 내렸습니다. 아라치치킨이 이강인의 논란을 이유로 홈페이지에서 광고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한 것은 이번 논란이 개인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상업적 가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는 이강인과 관련된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에 이강인 포스터 철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 측에서는 포스터 철거는 프로모션 종료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강인과의 광고와 후원 계약 종료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넥슨 또한 FC 온라인의 광고 모델로 이강인을 선정한 이후 일부 유저들의 불만으로 인해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이강인을 모델화한 캐릭터가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재벌 구단주의 슛돌이 라이프, 매치 플레이 등의 이벤트에 사용되고 있어서 이미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단시간 내에 중단하거나 모델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KT와 넥슨이 이강인에게 제공한 광고 비용은 10억 이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위약금에 관한 언급은 광고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광고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광고비의 2~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보통 포함되는데요. 이강인의 경우 보통의 위약금과 같이 계산할 때 100억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강인이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앞두고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갈등을 빚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당시 등 몇몇 선수는 저녁 식사 이후 탁구를 즐기기 위해 일찍 자리를 떴고 이로 인해 언짢게 느낀 손흥민이 불만을 터뜨리며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과정에서 오른손 중지와 약지가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손흥민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됐었는데요. 언제나 저희 대표팀을 응원해 주신 축구 팬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 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주먹으로 때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강인이 공개 사과하고 손흥민도 용서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는데요. 대부분의 팬들은 인간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으며 그의 과거 태도 논란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명세를 달리고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성실함과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한편 이강인을 제외한 하극상 논란에 언급된 선수들이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반응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탁구 3인방으로 불리는 서령우 선수가 최근 연습 후 진행된 인터뷰를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서령우가 손흥민과 싸웠던 젊은 선수들 중 한 명인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분석을 통해 이러한 추측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령우의 태도는 이러한 추측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재진을 마주할 때 보인 다소 당황한 표정과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차례 인터뷰를 거부한 과거 행동은 팬들 사이에서 논란의 여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최근 인터뷰에 참여했는데요. 물론 기자들의 질문은 탁구게이트 논란과 서령우의 입장을 알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서령우는 그동안 침묵을 지킨 이유가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강인이 많은 비난을 받았고 손흥민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이 발언하는 것은 대중의 반응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령우는 선배 선수들을 존경하며 주장 손흥민에게 상처 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한 기자가 서령우에게 많은 팬들이 서령우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군면제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서령우가 황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병역을 면제받았는데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서령우를 비롯한 일부 선수들이 국가대표로서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팬들은 서령우가 3월 대표팀에 소집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매우 당황해하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하극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강인을 향한 날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이 화해를 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 심성이 어디 가냐며 재차 꼬집었습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홍준표 시장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의 청문 홍답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화제입니다. 청문 홍답은 청년들의 고민에 홍준표 시장이 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요. 홍준표 시장은 지난 21일 한 청년이 작성한 손흥민과 이강인이 공식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라는 게시글에 대해 그게 두 사람이 화해한다고 묵인할 일인가요? 화해는 장량감경 사유에 불과하죠. 그런다고 그 심성이 어디 가나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량감경은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어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춰 과중하다고 인정될 때 법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또 다른 청년이 이강인 선수에 관한 비판은 이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게시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청년은 화해했다고 묵인할 일이 아니라는 홍준표 시장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맞섰는데요. 홍준표 시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생각은 존중돼야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그런 식의 비난은 곤란합니다. 나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은 싫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손흥민과 이강인의 국가대표 내부의 싸움과 충돌은 그전에도 종종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기에 모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이강인의 돌출 행동이 과하긴 했고 분명 잘못한 점이 있지만 선수들끼리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외부에서 가타부타 이야기가 나오면서 팀 분위기가 깨질까봐 말을 아끼고 있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몽규와 클린스만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클린스만의 경우 100억 원에 가까운 위약금을 가져가고 정몽규 회장도 사퇴를 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만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축구계 내에서의 책임과 권력의 분배 그리고 위기 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축구 조직 내의 관리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반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축구협회와 관련된 기관들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 내 리더십과 책임과 믿는 의사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메커니즘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바탕으로 축구계는 구조적 개선과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을 추구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수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그들의 권리와 복지가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축구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정몽규 회장이 사퇴와 새로운 신임 감독의 선임까지 앞으로의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